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혹독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못하는 학생도 같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예요. 일단 그게 제일 힘들고, 근데 문제는 모두 다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5천에 가깝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소위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왜 괴롭힘이 당하냐면, 예를 들어서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피지컬도 되고 이런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보통 어떤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냐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순에 빠지고 만만해 보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공격을 당하죠. 아니면은 뭐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거를 똑똑하게 기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만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의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부하로 두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이거는 사회의 어떤 축소판이죠, 학교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자에 대한 동정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약자 편에 서야 되고, 이런 프레임에 갇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이거를 악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면 문제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사회에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통계를. 그럼 여기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뭐 그런 종류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되게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한다거나 나르시시즘이 있다거나, 대표적으로 사기꾼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그때 감옥 간 사람이 이제 이희진 씨, 나는 청담동 주식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필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일본에서도 되게 많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옛날에 팀노바에 왔던 사람 중 한 사람도 막 나중에 결국엔 퇴출을 당하긴 했는데, 어떤 사람도 이제 처음에 자기가 되게 고하다, 나는 고아 출신이고 자기 제자가 서울대 음악을 자기는 되게 잘하는데 내 제자가 서울대 교수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선 여기 코딩 학원이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게 심한 어떤 다른 학생들에게 심한 말실수를 해가지고, 말실수가 아니죠. 되게 심한 말을 해서 그게 걸려서 이제 저희랑 빠이빠이 하긴 했는데, 처음에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동정을 사는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난 약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날 동정해라. 난 고하니까 나를 동정해라 라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그렇게 고한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고하든 뭐든 개발자면은 코드를 짤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나 이런 주의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게 뭐 옛날에 똑같아요. 그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한 9년 전 얘기, 되게 꽤 오래된 팀노바 초창기에 있던 얘기인데, 아무튼 이상한,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불쌍하니까 동정해달라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5주 컷? 5주 동안 못 버텨요. 그러니까 안 먹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뭐 이런 거. 저 정신과 다녔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네, 이러거든, 맨날. 정신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단 과제를 합시다. 이런 성격이라서. 근데 그게 좀 되게 마음이 되게 더 어떻게 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런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공감 능력 뛰어나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친구들을 개선할 수 있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데, 다만 감성적인 공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 알겠어, 너의 상황 알겠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같이 우리 더 열심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잘 해볼까, 이런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쨌든
그런 습관이 좀 이런 되게 남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동정을 하고 그걸 악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 사람도 좀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서 피해의식이 점점 심해지고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 나약하고 그 상황에서 자꾸 하소연하고 넘어가고 하소연하고 넘어가고 그걸 악용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전에 어떤 친구는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에 수업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일요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저녁에 못 오겠대요. 근데 왜 못 오냐 물어봤더니 병원을 가야 된대요. 되게 큰 병원인데. 근데 그때는 제가 병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 그래? 응급실 가는 것도 아닌데 매번 무슨 일요일에 뭐 병원을 가야 된다 자꾸 이러는 거 입원을 했다느니 또는 어떤 때는 그냥 지금 병원을 가야 된다는 일요일에. 그래서 잘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요일에 이제 의사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진짜 응급 의료 이런 데 아닌 이상 의사들은 웬만하면은 다 쉬니까.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려서 이제 5년 동안 병원을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약을 잡으려고 해도 일요일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적인 경우는 걔가 막 응급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아니었고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게 하고 내가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거짓말의 도가 계속 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하는 거예요.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바뀌고 그래 나중에 제가 빡쳐가지고 그랬어요. 야 적당히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 되게 잘 잡아내요, 성격상. 왜냐면 이게 저번에 말했던 거랑 지금 말하는 거랑 뭔가 말이 달라지고 이런 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 많이 하면 이 거짓말을 낳아서 그게 서로 충돌해요.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 지가 예전에 했던 말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을 더 동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한테 더 되게 단호해요. 지금 사람들이 너도 연봉 5천 받고 싶은데 저 뛰어난 친구랑 너가 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5천원 줄까? 그러면 당연히 뛰어난 친구한테 준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네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지. 그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 잘생긴 남자들이나 예쁜 여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친절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게 본능이다. 그래서 잘하는 개발자한테 아무래도 더 많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 부모님이 뭐 똑똑한 뇌를 주시느니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어쨌든 지금 부족한 것부터 채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더 냉혹하게 얘기하고 더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말도, 자기는 말을 많이 안 해서 말주변이 없다. 그러면은 더 안 좋은 거죠. 개발자들끼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코드 설명 하나도 못하고, 코드 리뷰할 때 설명 하나도 못하고, 보통 말을 못하는 애들 주석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게 좋은 개발자에 비해서, 이 친구한테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아무래도 그렇게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짰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발자들한테 아무래도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구직을 잘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약자는 이런 측면에서 참 잔인하지만 약자에게 더 냉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약자 편에 서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약자는 항상 선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데 간질발작 증세 있는 사람이 이삿짐 센터에 오면 당연히 안 받죠.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첫날에 차 위에 이렇게 짐 올리다가 간질 증세가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 첫날에 일도 몇 시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리고서 며칠 지나서 입원 끝나고 이제 왔는데 회사 와가지고 치료비 달라고 깽판을 놓더래요. 본인이 거짓말해서 그렇게 왔으면 저 같으면은 양심에 찔려서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애초에 간질 있으면은 그게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들어갔겠지만 지원도 안 했겠지 원래 성격 같으면. 근데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정부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몇 천만 원 손해본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전세 세입자분이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LH 임대 전세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50대 여성분인데 50만 원? 50만 원인가 거의 60만 원인가 밖에 자기 돈 안 들이고 나머지 전세는 나라에서 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전세를 하면서 그분이랑 있으면서, 그분이 싱크대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고 그 전에 문제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밑에 그 아래층으로 물이 막 역류하면서 막 벽을 타고 물이 막 내려오고 이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1년 반 뒤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쳤어요. 250만 원 들여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엔 고쳤는데 250이 날라갔어요. 이미 몇 천만 원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250까지 막 들면서 이제 저는 멘붕이 된 거죠. 투자를 그거를 했는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뭐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제가 허접한 판단을 했고 제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막 그렇게 막 남 탓을 하진 않아요. 그냥 내 능력이 부족한 거다 생각한 거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싱크대 쪽에 무언가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물이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으로 물이 뭐 스며 들었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그거 고쳐주셨던 분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막 이 사람이 오고 나서 그렇게 된 게, 그전엔 그런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대에 뭘 버린 걸까? 저는 아직도 그게 의문인데, 결국엔 그렇게 해서 250만 원이 깨졌어요. 그분은 50만 원 가지고 전세를 하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 그러니까 제가 낸 세금으로 LH에서 되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씩씩하시고 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LH로 하시게 됐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고, 1년에 영화표도 한 4개 정도 있고, 뭐 핸드폰 요금도 거의 안 내는 수준이고, 뭐 제가 아는 분도 월 한 3만 원 정도 주고 한 12평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원룸에 살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에서 쌀도 주고 뭐 김치도 주고 뭐 문화생활하라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되게 혜택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병원 가도 임플란트 같은 거 해도 뭐 일반인들은 뭐 5, 60 정도는 최소 싸게 해도 깨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하고, 뭐 이런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나라에서 그런 지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그거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250을 저한테 준 것도 아니고요. 제 돈 생돈 나갔고요. 제가 그거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층간소음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노이로제 걸리겠다,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여기 나가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게 아래쪽에도 올라오시고,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좀 조용히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아래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위쪽에서도 내려와서, 그래서 자기가 노이로제 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피해자는 아래와 위쪽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좀 조용해주면 되는데, 찾아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노이로제 걸리겠다는 게, 나는 그 사상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래층과 위층이고, 제가 아래층은 같이 통화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여자분, 그분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고 좀 빡쳤던 경험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얘기하다 보면 진짜 살이 나오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점점 흑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겠다, 뭐 나가시라 그랬죠. 그 전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 전분과는 아랫집 주인분이 뭐 올라올 정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뭔 짓을 하셨는지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구술한 거 아니야? 구술하던지. 근데 하루 이틀 올라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 보면은 나중에 아랫집 분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막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가 노이로제 걸리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자세한 건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밑에 아랫집과 윗집에 그렇게 피해주는 행위는 별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자기 친구가 좀 왔었다 이 얘기까지밖에 안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아 그래요, 뭐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저희가 이해를 해드려야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혐오를 막 조장하고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착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언더도그마,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정의라고 보지 말자, 이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진짜 뭐 진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갑질하고 막 진짜 좀 빡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또라이로 찍힌 사람들도 많이 경험해보고, 뭐 말도 안 되는, 되게 이상한 사람 많아요. 세상 살아보면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진짜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되게 독특한 사람들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건물주 중에 한 분은 이거 보증금 2천만 원인가 그거를 사무실 그걸 빼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현금으로 아까 받았음에 사인을 해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계좌이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럼 돈을 주시라, 그래야 내가 받았음에 사인을 할 거 아니냐. 현금으로 이렇게 뽑아 오셨더라고 2천만 원을. 근데 돈도 안 주고 사인을 해야 자기가 주겠대요.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거 사인하는 순간 내가 받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아니면 지금 은행이었어. 심지어 그게 은행 가운데서 그렇게 했어요. 저기 뭐 창구 있고 여기 사람들 되게 많고 여기 청원 경찰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은행 보안 요원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냥 지금 주시고 제가 사인할게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아니 계좌이체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막 건물주식이나 되고, 심지어 건물도 한두 개 하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처음에 뭐 계약을 할 때 무조건 뭐 와가지고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이랑 상관없는 막 계약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주들도 이상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긴 한데 고가는 인심 난다고, 그래도 좀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더 악독하게 상황을 이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격상 그냥 계약서대로 그냥 하시죠 이런 성격이라서. 그 예를 들면 뭐 월세 같은 경우 저는 밀려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밀려보지도 않고, 좀 일찍 냈으면 며칠 일찍 내면 일찍 내는 성격이고, 그게 잘 맞더라고요 성격상. 근데 그 제가 또 세입자를 받아보니까 진짜 막 밀리고 막 해가지고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런 케이스도 막 있었고, 돈도 막 안 돼요. 막 이렇게 건물 뭐 집 사면 다 돈 벌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 재테크에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다 손해만 보고 진짜 막 힘들어지게만 하는 경우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막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도 돈 번 사람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진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전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 난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해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건 확실히 많긴 한데 그만 배우고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죠. 어쨌든 그런 걸 해보면서 전 많이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세상은 못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못하면 더 혹독하구나. 근데 내가 이 친구들에게 조언할 때 괜찮아, 세상이 이상한 거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다.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다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기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그런 게 현실입니다. 개발자들도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개발도 못하는데 그냥 회사 탓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 재테크를 잘 못했던 것도 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고, 제가 더, 물론 운도 있겠죠. 근데 전 운에 모든 걸 맡기지 않아요. 결국엔 노력이 결국에는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부동산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또 어떤 제도 바뀐 거 있으면 빠르게 보고, 또 부동산이라도 한 번 더 가서 공인중개사분이나 뭐 이런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부동산 같은 어떤 게시판 같은 데서 어떤 뭐 뉴스도 많이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개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판단이 딱 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괜찮은데, 제가 이제 부동산은 정말 관심이 너무 없을 때 그냥 막 산 거예요. 막 사가지고 잘 모르고 사고, 경제 사이클을 잘 모르고 사가지고, 그렇게 사실 몇천만 원 손해보고 이제 팔아야 되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되게 악덕 어떤 뭐 악덕 주인 이렇게 보기에는 참 불쌍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그냥 네가 못나서 그런 거다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항상 자기 비하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거든요. 사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문제 생긴 거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공부를 꾸준히,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 탓을 합니다. 물론 쓰라리죠. 상처에 재 뿌리는 것 마냥 참 쓰라린데 뭐 어쩌겠습니까. 음. 남 탓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하긴 좋죠. 나중에 한 10년 뒤엔 웃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풀려서 그 다음 투자가 잘 된다든지, 뭐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를 잘 했을 때 뭐 대출을 끌어서 투자를 하든 뭘 투자를 하든 뭐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좀 씁쓸한 얘기, 개인적인 씁쓸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저는 그래요. 모든 게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다. 내 확률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내가 피해식 없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